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증권매는 이 시각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닥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꾸려갈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5가지 이슈 순위별로 살펴볼 겁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순위 정해주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열어볼게요. 폐배터리 경쟁이 가열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독립리서치 쪽에서 자전거 쪽에서도 신사업 진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하면서 자전거주까지 동달아 오르는데요. 폐배터리주 5위였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과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오늘 시작의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2차 전지주 어떠한 영향받게 될까요? 2차 전지주 4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올라갑니다. 3위입니다. 지하실로 주르르륵.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도 가능할까요? 실적 시즌 앞두고 어떠한 분위기를 보일지 게임 플랫폼주 3위입니다. 그리고 2위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시작의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실시했다는 점, 그리고 10년 만에 금리 3% 시대가 열렸다는 점인데요. 금융주 탕방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는 혹한기에도 이제 바닥이 지지되는 것인가? 외국인의 러브콜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주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계속 우려를 안고 있는 부분도 골고루 키워드로 선정이 됐는데요. 본부장이 가장 우려가 깊은 쪽부터 볼까 봐요. 우려가 깊다고 하면 이쪽으로 눈길이 가시죠. 네. 게임 플랫폼주 저희가 헤드라인도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지하실로 주르륵. 그런데 본부장님,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가능할까요? 넷마블도 그렇고 플랫폼에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임주는 더 한없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급락 특히 더 나오는 쪽에 대해서 오장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 플랫폼 쪽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주로 그 팬데믹 시절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었던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빅스텝을 연이어서 밟았죠. 그리고 지금 11월, 12월 FOMC에서도 이런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사실 11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유력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들이 좀 많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플랫폼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 쪽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조금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좀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뭐 이제 상장이나 이런 기타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좀 무너지는 이런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플랫폼 주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 부분 힘든 시기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시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도 맞지만 일단 개별적인 그런 이슈들 자체가 사실은 플랫폼 쪽에 아직까지는 좀 우호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서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도 대표적인 이 성장주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게임주 중에서도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크거나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에 좀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이 되면은 또 이제 방학 기간이고 연휴 기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게임주들이 일반적으로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 분기가 이제 4분기거든요. 그래서 4분기와 1분기 쪽이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연말 다가오면 지스타 신작에 대한 이런 오픈을 하는 연중 가장 큰 게임의 이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요. 또 이제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재를 했었는데, 뭐 내년 초부터는 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데스게임즈의 뭐 지금 문명이라든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네오이지의 피해 거짓이라든지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쪽에서는 사실 이제 게임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워낙 기대작이고 거기에 따른 좀 견조한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과 게임이 다르다라는 점, 그 포인트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4분기 신작,
방학, 지스타, 모멘텀이 많은 건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그런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당장 넘겨야 되는 상은 이번 분기 나오는 성적표, 이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걸 견뎌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적 시즌 그러면은 하반기 더 연말까지 보고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신작이 기대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연말을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 모든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 시즌이 가장 실적적인 부분에서 아마 부담이 될 것이고 기업들에게 냉정한 평가가 되는 시기는 맞지만 3분기가 성수기가 아닌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감안해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미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신작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매출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매출은 떨어지게 되는데 그 매출이 떨어지는 거를 잡아주는 게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거든요. 그래서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작이 나오기 전에 그런 예상 매출에서의 좀 변화는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 기존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일 매출이 어느 정도는 좀 가시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 개볼루션이나 이런 데에서 게임 순위를 계속적으로 매출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부분에서의 그런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가고 있어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게임주 특성상 어떤 게임이 어떻게 이제 이벤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컨텐츠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우영우가 갑자기 잘 됐을 때 에이스토리 엄청나게 주가 크게 움직였던 것처럼 뭐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피해 거짓이 오픈되고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작 게임이나 이런 엔터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게 새롭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앞으로의 향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변수를 좀 보시는 관점으로 해당 섹터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스타라든지 연말에 좀 가시화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지금 바닥권인지 다져지고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연말의 모멘텀을 보는 것이 맞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 플랫폼 쪽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보도록 할게요. 어느 쪽을 조명을 해볼까요? 오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하는 쪽에서 또 한 번 빅스텝을 단행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 대형 지주사 질문을 먼저 드리곤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출발을 해볼까 봐요. 예상이 됐던 이슈였기 때문일까요? 오늘 채권 추심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 그러니까 빅스텝에 대한 기대감, 그런 예상을 안고 움직였던 종목들의 일시적인 내림세가 뚜렷하거든요. 네. 지금도 크게 만회는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본부장님은 지금 보시고 계실까요? 사실 이게 이제 금리 인상에 포커스가 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 금리 인상이 빅스텝이 사실 나오면 오히려 베이비 스텝이 이 9시 정도쯤에는 이제 좀 그 지라시로 혹시 베이비 스텝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들이 돌았었거든요. 살짝 늦어져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악재로 시장에서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빅스텝이 사실 가계부채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단연 부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텝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대한 화폐 가치와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율 쪽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고려신용정보라든지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수가 최근에 하락을 하게 되면 약간 인버스적인 느낌으로 좀 이 주가의 상승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빅스텝이 단행이 되면서 환율적인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어졌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CPI가 바로 이제 내일 있죠. 그래서 그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만약에 지수의 변동폭이 생기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빠른 반등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뭐 그런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본업은 금리 인상의 수혜가 받는 섹터들은 맞습니다. 다만 일단 포커스가 환율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따른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또 11월에 FOMC 그 행보도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적인 이런 기류에 맞춰서 저희가 가장 포커스를 지금 당장 맞출 수 있는 섹터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섹터 금융주 안에서는 그래도 추심 쪽이랑 평가 그나마? 쪽을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네. 전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빅스텝이 진행이 됐죠. 벌써 네. 2번이나 진행이 됐는데
과연 이제 그 다음에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빅스텝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빅스택을 하게 되면 뭐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사화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부담감이 엄청나게 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런데 일단 11월 FOMC에서는 자이언트스들이 거의 유력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CPI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매크로 지표들에 따라서 좀 변동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조가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고 워낙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연말로 가면 갈수록 뭐 이런 신용평가라든지 이제 부실채권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조금의 또 추가적인 랠리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조금 확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금융주와 관련된 이슈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어떤 거 볼까요? 최근에 버텨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쪽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 1위로 선정해 주신 반도체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부장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된 악재는 꾸준하게 사실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환율 급등이라는 악재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오늘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 행렬은 7거래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외국인의 매수세가 사실은 지수 연동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에 베팅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해당 종목의 펀더멘털이 이제 저평가돼 있다는 관점 아래 들어오는 매수세라고 봐야 되나요? 둘 다이기는 한데 네. 일단 지수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사실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업황에 대한 물음표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뭐 메모리 쪽은 재고가 지금 엄청 넘쳐나고 있고, 또 이제 주말 사이에 또 미국에서의 이런 반도체 중국 제재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이슈가 좀 발화가 될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황 자체에서는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한동안은 조금 이런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이제 뭐 미국 기업들의 가이던스 보면 좀 많이 낮춰졌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는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좀 이런 전망치를 좀 낮추고 있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싼데 그 부분보다는 일단 지수 쪽에 조금 더 배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환율이나 이런 지수 하락들을 좀 평균을 해서 보더라도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반발 심리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뭐 거기에다 플러스로 사실 현재 가격대에서 싼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있지 않았나. 근데 이 지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또 이쪽에서 또 강력한 또 수급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은 상단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런 흐름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그렇게 환호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이런 기조가 잡히기 전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투톱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가 지수 연동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네.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소부장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울까요? 물론 오늘 기관 리포트 나온 쪽은 잘 가곤 있지만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말로 저희는 이해해야 될지, 아니면 그쪽은 괜찮다로 봐야 될지 아리송해요. 네, 사실 소부장으로 확장을 시킬 수는 있죠. 시킬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보신다면 후공정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방위적으로 사실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하나의 일정한 공정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제 아예 그 포괄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업황이 안 좋다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실적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어떤 키워드를 잡고 원픽을 고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부장님의 원픽은 어디서
제시가 되었을까요? 네, 다른 부분들 말씀 많이 드려서 이번엔 반도체 쪽에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후공정인가요? 네, 후공정으로 알겠습니다. 네, 해서 포인트 좀 정리해 주세요. 네, ISC라는 종목인데 이제 소켓이라고 해서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은 이 특정 업황 부분에서의 조금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향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소켓 수요가 늘어나서 특히 서버용 CPU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당 매출 같은 경우는 뭐 두 자릿수 이상, 뭐 20% 이상 좀 성장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에서 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년과 비교하는 그런 반기 보고서 보시더라도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단이 유의미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뭐 두 자릿수 이상씩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이뤄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어쨌든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 톡톡히 받을 수 있고 앞서서 이제 비메모리향 쪽에서는 이제 러버라는 이런 제품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업황들이 좀 좋아지게 되면 거기서도 좀 톡톡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의 위치에너지가 이전보다는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견조하게 지수 대비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만약에 보신다면은 해당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같은 경우는 32,000원 라인부터 33,5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CPI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밴드 하단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사적인 목표가는 39,000원입니다. 이전에 이제 좀 상승이 나왔었던 가격대가 39,000원부터 4만 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해당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좀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추후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9,500원으로 전저점보다 더 이탈이 됐을 때만 조금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라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재료들 있는 가운데 지금 가격대보다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로 접근해보자 라는 매수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